엔비디아의 주식 변동은 고성장주의 특성으로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AI 기술 덕분에 주가는 여전히 기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모다란 교수는 엔비디아 주식이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권장하고 있죠. 또한 S&P 500 지수 편입으로 상승한 팔란티어와 델의 주가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투자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깡통을 차고도 월 1억의 수익을 만든 김정수 저자가 있습니다. 그의 도서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에서 핵심 투자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의 식스팩을 드러내고 있는 김정수 저자는 12번 깡통을 차고 2021년 월 1억을 벌어서 13억 원 이상 번 개미 투자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졸업, 미국 일리노이도 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를 졸업하여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금융기관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말 명예퇴직금도 못 받고 강제퇴직을 당하고 2012년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8년간 12번 깡통을 차면서 누적 손절매액이 1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9년간 500만 개 차트를 보면서 자신의 필살기를 개발하여 반드시 사야 할 종목 유형 12개와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할 종목 유형 12개를 소개합니다. 그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팁, 세력이 따라붙는 장대 양봉을 그리는 주식 매수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주식시장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마치 밭에 불을 붙일 때 불과 바람의 원리를 이해하고 순풍이 불 때 불을 붙여야 밭이 잘 타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순풍이 불 때 불을 붙이면 잘 타지만 역풍이 불 때 불을 붙이면 오히려 내가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도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죠.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렇게 하면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두 번째,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렇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렇게 하면 금방 깡통을 차고 빨리 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렇게 하면 천천히 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좋긴 하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는 세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력이 돈을 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가 소개하는 첫 번째 투자팁 바로 장대 양봉을 사랑하라입니다. 주식 차트를 보다가 거래량이 일순간에 폭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면 이는 강력한 매수 세력이 등장한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몇 배, 몇천 %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세력이 진입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때 거래량은 매수세를 의미하며 특히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폭증하면 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죠. 차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A 지점과 B 지점입니다. A 지점을 보시면요.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잘못 진입하면 오랫동안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B 지점에서는 장대 양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급등이 발생한 후에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주식에 있어서 좋은 주식이 아니라 팔릴 주식을 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주식을 선택할 때 단순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 팔릴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오르막 1면에서 상승하고 있는 주식만 매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식이 2, 3, 4분면에 있을 때 매수하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과거에 손실을 본 경험에 90% 이상이 2, 3분면에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바닥 대비 100% 정도 상승한 종목만 찾고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탐욕에 의해서 고점에서 진입하는 자신의 습관을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만 건 이상의 거래를 했습니다.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40%를 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7번의 깡통을 차게 되었습니다. 11억 원의 잔고가 묶여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시점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 몇 번의 투자로 성공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나요? 한때는 시장 탓, 운 탓을 하면서 핑계를 대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김정수 저자의 이력을 보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숙연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정보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변동은 주식의 고성장 특성상 흔한 일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9.5% 하락하면서 미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일 시가총액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은 고성장 주식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앞으로도 AI 모델이 확산되면서 GPU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가 하락은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주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시장 흐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모다란 교수는 엔비디아 주식이 너무 비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재무학 교수인 다모다란 교수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9월 기준 엔비디아의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사업을 AI 칩, 자동차 칩, 암호화폐 그리고 게임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더 큰 성장 가능성과 높은 이익 마진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더들이 현재 속도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모다른 교수는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를 약 87달러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보다 약 22%나 낮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변동성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RSI, 모멘텀 지표를 봐야 합니다. RSI는 주식의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죠. 엔비디아의 RSI가 현재 41.81로 과매도 상태는 아닙니다.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약세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200일 이동 평균선이 중요한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아직 이 평균선인 88.84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은 주가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작년 1월 이후에 한 번도 이 평균선 아래에서 마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우 이론에 따르면 추세는 명확한 반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의 반전을 걱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어도 약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앞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총이 406빌리언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주식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13.9%가 떨어졌는데요. 이 금액은 AMD와 퀄컴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이 하락세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약세를 보였고 브로드컴 역시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부진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데이터가 향후 몇 주 동안 회복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즈호의 애널리스트 조던 클라이는 섹터 전체가 당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곧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베 가리아는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압력과 AI 수익화 등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여전히 165달러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2008년 이후 최장 연패를 지속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데이터 보호 제공업체를 인수했는데요. 주가는 8일 연속 하락하면서 2008년 이후 가장 긴 하락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번 인수로 인해서 2025년 회계년도 4분기부터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보다 높았는데요.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UBS 분석가들은 주가 목표를 275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소프트웨어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팔란티어, 델, 이리와 같은 기업들이 새롭게 S&P 지수에 편입되었는데요. 이 소식에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각각 7.8%, 6.2%, 3.1%가 상승했습니다. 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분들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겠네요. 반대로 아메리칸 항공, 애쉬, 바이오레드, 레버러토리스는 S&P 500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주식들은 각각 0.7%, 0.9%, 1.1%가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 주요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은 10월 분기 실적 전망이 실망스러워서 11%가 하락했습니다. 플래닛 랩스는 2분기 순손실이 작년과 비슷하게 3.8 밀리언 달러를 기록한 후 28%가 급락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JP모건이 주가 목표를 95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추면서 6.8%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가이드와이즈 소프트웨어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 덕에 12%가 상승했습니다. 블룸 에너지는 제퍼리스가 주가 목표를 낮추면서 9.8%가 하락했습니다. 스마트 시트는 실적이 기대보다 좋았고 사모펀드의 인수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5.9%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전날의 상승을 일부 반납하면서 8.5%가 상승했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규제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UiPath는 연간 전망치를 상향했음에도 6%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증거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너무 느렸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변동지수가 연초 대비 90%나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9월에 힘겨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BMO의 캐롤 슐레이프는 투자자들은 엇갈린 경제 데이터와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때문에 더 많은 변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슐레이프는 이 불확실성이 단 2달 정도 지나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고 시장은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실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021년 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곧 단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고 있습니다. 8월의 비농업 고용이 14만 명으로 고용 증가는 다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실업률은 4.2%라고 발표했죠. 7월의 구인 건수가 2021년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노동시장이 크게 나빠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하락은 없지만 개선도 미미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 상황 덕분에 연준이 금리를 50bp까지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경제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향후 2개월이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붐으로 기술주와 반도체 주식을 주목하는데요.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제프 드그라프는 이 현상이 무시할 수 없는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조언합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가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시즌의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보통 선거 결과가 확실해지면 시장이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장 변동성은 항상 존재하죠.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혹시 실패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실패를 하셨다면 슬퍼하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김정수 저자처럼 실패를 발판 삼아 자신만의 필살기 노하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